견적서를 보게 되면 견적서 분석을 보면 물량 산출의 적정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조적 벽돌이라고 하는 조적 벽돌의 양이 예를 들어 뭐 많은 뭐 7,000장 이렇게 돼 있는데 7,032장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골조라든지 골조에 해당하는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자재에 대해서 약 30% 4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뭔가 의도된 블러핑이 있던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수준이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량 산출이 나머지 입찰사 대비 한 곳이 굉장히 과도하거나 과소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일식으로 처리된 일식, 그러니까 보면 견적서에 일식,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토탈 퉁쳐서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된 내역서의 위험 요소, 아까 말씀을 그러니까 약간 워밍업 같이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 설계 변경에 전혀 대응이 안 됩니다. 뭐가 빠졌는지 스펙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요. 주요 자재의 단가, 예를 철근, 레미콘 아니면 기타 주요 철골이면 뭐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단가가 굉장히 과소과대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수를 심각하게 했거나 뭐 그 말이죠. 이게 실수 크게 주요 자재에서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요 자재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합니다. 단가가 매번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레미콘은 지역에 따라 값이 다 정해져 있지만 요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수를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비에 해당. 창호의 등급은 그냥 일반 창호로 한다. 이렇게 요즘엔 설계를 그렇게 뭐 하진 않지만 보통은 요즘에는 열 관리율 기준, W 값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5 미만을 그냥 보통 스탠다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나중에 밸류 엔지니어링이나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의 주요 단골 요소로도 보이는데요.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단열 성능의 어떤 강화를 위해서 3중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3중창, 그러니까 2중창 이상만 되면 2중창의 뭐 로이 복층유리 정도만 되면 W 값을 1.5 이하로 다 충족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 나는 진짜 그 외풍 이런 건 난 너무 싫기 때문에 난 안방만큼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특정 어떤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괜찮고요. 창호의 등급도 이건 창호라고 했는데 어디는 뭐 되게 후진 창호로 했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창호의 등급도 성능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열 성능에 대한 기준이 그거 이상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의 적정성 이것도 사실은 아까 그게 이제 이윤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절대 이윤이 아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1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건물을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고사하고 요즘에 현장 소장님들 만약에 뭐 급여 이제 수준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이라고 치자고 더 과한 경우도 있고 더 작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 분을 저희 회사에 쓸 때에는 회사의 지출액은 한 1.34배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보험도 들어드려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실수령이 그렇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한 뭐 30%만 해도 6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사무실에 컨테이너에 대한 빌리는 값에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전기도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물도 해야 되고 복사비도 렌탈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합해서 최소한 8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또 심한 경우에 또 거기다가 기사, 작업반장 이렇게 되면 곱하기 이제 급여에 얼마씩 막 붙겠죠. 근데 10개월 공사에 일반 관리비 3천 이렇게 적어온 건설사가 있다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 관리비로. 어떤 사람을 쓰면은 한 달에 급여와 물, 밥, 점심 식사에 전기료까지 다 합해서 300만 원에 해결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 관리비가 많다는 거에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유는 깎아드려도 일반 관리비는 못 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깎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철근이 100톤 들어가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90톤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정도 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는 그것도 뭐 일반 관리비를 전체의 5%, 뭐 3%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는 하지 않고요. 들어가는 사람의 한 달 급여에 그다음에 뭐 식비, 전도금 같은 경비를 망라한 거에 총합에 그게 이제 우리 한 달에 쓰는 돈에 곱하기 개월 수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실 정당한 견적이죠. 이거 3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여기는 뭐 좀 아끼고 해서 뭐 실력 있는 건설사 뭐 반대 아닙니까? 급여가 200만 원 현장 소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요즘에 대학 졸업하고 초봉이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당 얼마 개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나온 연면적을 봤을 때 200평 그랬는데 갑자기 시공사는 220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다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허용, 인허가에 들어가는 용적률에는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저희는 짓긴 지어야 되잖아요. 발코니는 사실은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계상에는. 근데 그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내부 공간이랑 똑같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허가 연면적이랑 시공을 해야 되는 연면적이랑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로티는 공짜 아닌가요? 어떻게 공짜입니까? 기둥은 그럼 무슨 돈으로 만들고 특히 현관 같은 데를 더 요즘에는 전기통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입주민들한테 어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로 하고요. 입구도 자동문 달고 뭐 굉장히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면적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한 30%, 그 다음에 다락은 50%, 발코니 확장은 100%의 가중치를 두고 산입합니다.